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예병군입니다. 오늘 이제 스튜디오를 들었었는데요.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글쎄요. 시원함은 전혀 없었고, 좀 서운함과, 먹먹함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새로운 분들께서 나오셔서 아마 또,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여전히, 재밌게 시청을 해주시고요.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오늘 점검해보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요, 오늘 좀 강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유럽발 훈풍임도 보입니다. 일단은 22의 강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이 유럽계성 한문이 자금의 유입으로 인해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4.56포인트가 오른 2012.94포인트에 좀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4.4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코스닥 화랑상, 진짜 좀 무섭게 올라오는데요. 어느덧 635선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오늘 635.84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은요, 유럽계 자금 유입 때문에 조금 빠졌어요. 2.60원이 떨어진 1098원 7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얘기 두 분 모시고 이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하고 이정수 멘토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기가 왜 자꾸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요.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가 봐요. 예. 나이가 드셔서. 예. 나이 얘기로 몰아가시네요. 예. 우리 또, 소도둑, 소도둑 김선윤 멘토께서는, 확실히 어리신 분하고, 교제를 통해서 회춘을 하고 계시는 편. 19금까지 가는 건가요, 이거 갑자기? 아닙니다. 19금까지 가면 안 되죠. 예, 그건 너무 멀리 갔고요. 자, 김선윤 멘토님하고 이정수 멘토님은, 두 분 다, 다음 프로그램에 또, 출연이 확정이 되셨어요.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낮에 방송 두 개 다 빼잖아요. 이제 낮에 아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장중 리딩을 하잖아요. 네, 다시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잘 되면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됐어요. 저도 사실 이건데 낮에는 뭐.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멘토님. 네. 예, 기쁘시겠습니다. 연이어서 계속 프로그램 나올 수 있으니까 전 기쁘죠. 네, 또 열심히. 아마 이정수 멘토님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마 제작진 분들한테도 통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김선윤 멘토님께서는 긍정적 22 효과다. 네. 그걸로 인해서 지수 상승이 됐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지난 시간도 그렇고 지지난 시간도 그렇고 3월에 유럽의 양적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낮에도 제가 몇 주를 떠들었죠. 유럽 양적완 한다, 돈 푼다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결정이 딱 났다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어떤 종목들이 이미 먼저 움직였죠? 대형주 중에서도 경기 민감주들이 잘 움직였단 말이죠. 화학주, 조선주, 정유주들이나 OCI 같은 이런 태양광 관련주들도 중국 이슈가 있었지만 어쨌든 같은 그런 제대로 된 자기 본연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얼마나 이게 자금이 들어오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언제까지 들어오냐?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옵니다. 내년까지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3월은 어쨌든 간에 좋은 시장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코스피는 뭐다? 올해 3월에 장대 양봉 그릴 것이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장대 양봉 그릴 것이다. 잘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시장의 종목이 흔들리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다. 이번 3월 달에 수익 제대로 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야지 4월 실적 발표 때 버틸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수익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고 다음 주 방송에서도 그런 종목 위주로 해서 계속 말씀드려볼 테니까 시청 꼭 하시길 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유럽 자금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수의 어떤
좋은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정수 멘토님은 업종 순환매가 지속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월 13일 금요일 날 말씀드렸었죠. 지수선물로는 이제 248에 있을 때 지수선물 255쪽은 일단 돌파를 할 거고 260까지도 볼 수가 있다는 얘기를 2월 13일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수선물로도 1950선에서 2000선까지는 돌파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20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업종별 업종 내 순환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슈와 뉴스들이 순환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주, 건설주, 조선주, 철강주, 기계주 거기다 지금 최근에서는 현대차부터 해서 자동차들이 움직이고 있죠. 자동차들이 움직이면 뭐가 움직이겠습니까? 자동차 부품주가 움직일 거고 조선주들이 움직이면 성광밴드라든지 이제 현진소재라든지 이런 조선기재들이 움직일 거고 이렇게 종목들이 올라갈 때에서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치고받고 움직이는데 결국은 상승할 거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김선영 멘토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월장에서 돈을 버셔야 되고 4월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돈을 버셔야 됩니다. 물론 크게 올라간 만큼 분명히 조정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조정은 있겠지만 그 조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종목들을 고점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종목들을 밑에 내려올 때 조정 시 매수를 해야 된다. 혹은 이제 개인들이 이제서 종목들 매도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종목들이 지금 날아간다 그래서 많이 올라갔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저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고 이제 반등하는 이제 흐름입니다. 근데 개인들은 지금 뭘 거꾸로 하고 있냐면 잘 가는 종목을 이제서야 심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서야 털린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땐 털리지 말고 좋은 종목들을 조정받을 때 사시고 그리고 좋은 종목들 갖고 있다면 털리지 말고 좀 지속적으로 수급과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보유하셨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좀 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장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추세를 꺾지 않는 한은 틀리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매도를 해서 위에서 잡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낙관적 관점을 유지해가면서 지속적인 보유 관점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그것이 맞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시장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도 좋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주제도요. 엄동 견딘 코스피 3월 외국인 봄바람 이어질까라고 또 주제가 나왔습니다. 봄바람 얘기가 벌써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제는 봄바람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죠? 핫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미국에서 양적완 할 때 이제 우리나라는 초대를 받지 못했어요, 사실. 그렇죠. 예. 코스닥은 그래도 정말 잘 갔는데 대형주가 좀 가져야 되는데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의 아직 초대장을 주지도 않은 상태. 이제 나왔죠, 초대장이. 근데 벌써부터 외인들이 막 들어온다는 거, 좀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시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금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요런 생각이 들긴 해요. 얘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아까도 했던 거 연장선상이기도 한데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자금이 1조 유로 정도 들어옵니다. 2016년 9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들어오는데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조기 마감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미국의 상황을 봤을 때는 최소한 1년 이상은 유지될 것이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사실 유럽이 미국보다 더 안 좋단 말이에요, 상황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연장이 더 돼서 2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번 시장에서 꼭 코스피는 초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보이는 게 이 외인들의 움직임 자체가요. 지금 보시면 볼게요. 2월 23일 여기 23일부터 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외인들은 진짜 계속 사주고 있는데 그렇죠? 네, 제 거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계속 사주고 있는데 기관들의 매도세는 계속 나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 외인들의 매수 자체가 쉽사리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상승 분위기를 탈 가능성 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려볼게요. 또 하나, 제가 유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어디? 미국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미국 쪽에서 나오는 지표들 최근에 약간 어수선합니다. 작년 말 같지 않은 지표의 흐름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당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자체를 논하기에는 이른 시점이고 지금은 이렇게 긍정적인 시장에서 기관들이든
뭐 뉴스 기자든 간에 나쁜 소식을 가지고서 이슈화를 시킨다면은 정말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시장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이 먼저 시장을 이끈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러면 무조건 경기 민감주들만 봐야 될 것이냐, 코스닥도 정말 잘 가고 있는데 대형주만 볼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작은 종목도 보셔야 되지만 개별주의 시장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 제가 사실 개별주를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자주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합니다. 그 개별주 가운데서 또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업종들 가운데 하나, 꼭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이번 주 내내 강조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 왜 제가 이거를 강조하냐면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요. 낮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가올 대선에서 가장 유권자가 많고 힘이 있는 유권자가 있는 바로 그 나이대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나이대들이죠. 그러면 그 후보들의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고령화 관련 수혜주들, 제약 바이오의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주가가 버블이 날 수가 있어요. 버블.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의 주식 포트 중에선 절반은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쪽은 정말 제가 볼 때 2년 정도는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30% 정도는 경기 민감주를 가시고 나머지 20%는 개별주의 시장을 유지하시는 거죠. 요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IT는 딱 빼버리냐? 좋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안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 시장의 흐름을 제발 읽으시길 바랍니다. 놓쳤다가는 정말 재미없이 올해 시장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셀트리온도 말씀을 계속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아시겠죠? G3 BNT 같은 경우 오늘 12% 급등하고 끝났는데, 이런 종목들 전부 다 관련 제약 바이오 산업, 헬스케어 사업 쪽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내일 강연회, 모레 강연회에서 말씀드릴 종목 역시 고령화 관련주로서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감주 좋습니다. 하지만 비중에 대한 고민 항상 하시고, 제가 마지막이니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시장을 올해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올해 돈 버는 시장입니다. 정말 돈 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기업 방문을 좀 다닙니다. 돈 되는 시장입니다. 꼭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면서 좀 같이 좀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예. 강연의 얘기 살짝 해주셨는데, 네. 강연의 장소하고, 한 번 더 얘기해 주시죠. 지금 얘기해버릴까요? 예. 자, 말씀드릴게요. 자, 내일입니다. 내일 제가 아침 8시에 출발을 합니다. 내일 토요일날 오후 2시 대구로 갑니다. 자, 대구 갑니다. 대구로 가서, 대구 제가 어디였죠? 여기 있네요. 자, 대구 상공회의소 4층이죠? 찾아오시면 돼요. 대구 상공회의소 4층에서 하고요. 현장 접수 무료입니다. 꼭 오세요. 자, 그 다음은 일요일날 대구에서 저녁에 부산으로 출발해서 자고요. 우리 회원분들이 한 20명, 30분을 같이 한 자리에서 뵙기로 했어요. 점심 같이 먹기로 했어요. 밥 먹고, 그리고 오후 2시에 부산 적십자회관 6층으로 갑니다. 6층에서 또다시 제가 엄청난 얘기를 많이 드려볼 겁니다. 시장 돌아가는 얘기. 꼭 참석하시길 바라고, 어떤 얘기를 드릴 거냐면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저를 좀 잡아주세요. 자, 시장은 이게 커다란 원을 하나 그리고 이게 원이 1년짜리 원, 3년짜리 원, 5년짜리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 기간마다 각 달별로, 연별로 빛나는 섹터들이 있어요. 빛나는 업종, 시기들이 있다고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원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다가오는 시장에선 어떤 섹터가, 어떤 업종이 핵심인가. 미리미리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계를 그리면서. 그거 말씀드릴 거고, 그 중에서 빛나는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방문하셔가지고요. 무료입니다. 오셔서 그냥 받아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주말에 대구, 부산에서 열리는 김선윤 멘토님의 강연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얘기 많이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정수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봄바람, 네. 조금 전에도 네, 말씀하셨는데, 시장 얘기 말씀하셨죠. 예.
여전히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봄바람. 자, 10일 연속적으로 계속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와 있죠, 지금. 자, 그럼 거래소만 가는 건 아니라 코스닥도 이미 지난 시간 때 이미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거래소 시장도 가지만 코스닥도 죽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비중과 코스닥 비중을 절반 정도로 나눠서 5대5 비중으로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또 3월달 또 지나게 되면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들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코스닥에서 부실한 종목들이 이제 실려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지금 거래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코스닥에만 목을 매기보다는 거래소에도 비중을 실어라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이미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여러분들이 겁먹는 시장이라 계속적으로 여러분께서는 좋은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습니다. 좋은 종목들은 계속 갈 수가 있어야 돼.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좋은 종목들을 밑에 사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많이 물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기관과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 들어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지만, 특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팔았을 때 그 물량을 받아먹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눌리고 개인들이 사지 못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라가면 이 조정폭이라는 게 있는데 조정폭의 38618 이 지점에서 이게 깊게 조정을 받으면 개인들이 사기가 쉬워요. 근데 좋은 종목들은 절대로 올라간 다음에 깊게 조정을 받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을 보면 저점 대비 상당히 많이 반등을 많이 줬어요. 그러한 종목들은 조정을 받을 때 그냥 깊게 싹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을 살짝 받고 바로 다시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런 SK이노베이션 같은 그런 종목들이 고점을 돌파하면 그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순환매 종목들도 노려야 되고 강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가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눈치를 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여기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 외에도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참 많이 가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가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시장은 됩니다.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계속적으로 시장은 계속적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거래소 종목들은 이제 이제서야 밑바닥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면 조정받을 때 사기가 쉬워요. 근데 코스닥 종목들은 지수를 보면 알지만 분명히 변동성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들 변동성이 심해지기 때문에 좀 매매 능력도 있어야 되고,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변동성이 심하게 많이 흔들린다 그랬을 때서는 초보자들은 거기에서 이제 뇌동매매 좀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조정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차후에 조정을 받을 때에서는, 그러니까 크게 코스닥이 조정받는다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뇌동매매 조심하시고, 특히 고점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지 않는다면 크게 물릴 이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점에 있는 종목들 따라가지 말자는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자, 일단은 봄바람이 아니라 뜨거운 바람을 분다고 생각될 만큼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호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거래 상장 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오늘 뭐 한 80% 가까이 빠진 종목도 있어요. 사실 우양 H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 만에 이제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면서 정리매매에 들어가면서 이제 확 빠져 내려왔는데요. 결국은 이런 리스크들은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주도 면밀하게 또 분석해 드리는 것이 우리 멘토님들의 또 역할이고, 그런 것을 다 충실히 해나가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하시면서 해안을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유럽계에 대한 얘기들은 여기까지 좀 하고요. 그러면 중국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양해도 했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양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도 좀 보여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중국의 어떤 이런 또 봄바람, 이것이 진짜 뜨거운 여름바람까지 좀 몰고 올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중국에서 양해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양해한다 그래서 이슈를 통해서 국내 증시가 얼마나 올랐었습니까? 근데 중국은요, 이전에 상해 지수가 2000이었는데 지금은 몇입니까? 벌써 2배 가까이 올라 그래요. 네. 흐름 자체가 굉장히 재밌게 갑니다. 중국은 그 양해 효과로 인해서, 전인대 효과로 인해서 국내에서 이슈를 끌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이슈가 되냐면, 그냥 그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 오늘 OCI 같은 종목들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건설 이슈가 되겠지만, 단기적인 흐름에서 많이 끝났다는 거를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계속 연결이 됐던 적은 없어요. 수시로 하잖아요. 전인대 양해 이런 것들.
네, 그렇죠? 그러면 단기로 일주일 정도의 텀을 가지고서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는 게 그 관련주가 되겠죠. 이거를 길게 보고 가져가기에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은 의문스럽다. 오히려 유럽의 이슈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은요, 공산국가입니다. 양해한다고 해서 어떤 정책 이슈가 나온다고 해서 자국에 있는 회사들을 엄청 띄워서 실적을 올리지, 그 다른 나라들의 해외에서 들어온 업체들의 실적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약간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국 국민을 굉장히 먼저 탱기는 그런 스타일이죠. 로비도 얼마나 심한 그런 나라입니까? 그렇죠? 공산당이니까.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좀 이슈가 돼서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지만 그거에 따라서 계속 좋을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길지 않다. 중간에 그냥 후딱 끝나버린다. 관련돼서 이슈된 종목들 단기로 오르겠지만 그 자리가 바로 팔 때다. 거기에 물려 우리 들어가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그대로 물릴 수 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생각해보세요. 길게 안 갔습니다. 진짜 길게 안 갔어요. 길어봤자 진짜 며칠이었어요. 이전 중국 관련 정책 이슈들은. 그렇죠? 생각해보십시오. 네. 지금은 이제 시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포인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여전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자, 이정수 멘토님, 네. 그러면 네. 중국발 수혜도 같이 좀 볼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중국발 수혜 업종이면 일단 중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향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자, 중국 시장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 때 그쪽은 조정을 받더라도 죽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다시 위쪽으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 보면 이제 중국 시장이 좋으면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들은 뭐 예전에 강했던 뭐 조선주라든지 기계주라든지 뭐 최근에서 이제 화장품 부품주 이런 애들이 이제 중국발 수혜주로 구분이 됐는데, 지금에서 이제 거래소 업종들이 이제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조선기자재, 조선주, 그다음에 화학주 이런 애들이 반응을 보일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애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쪽이 움직이는 이유를 좀 아셔야 돼요. 그쪽이 움직이는 게 특히 중국이 좋기 때문에 움직인 것보다는 낙폭과대주 혹은 이제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 호전이 되는 이런 종목들 좀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중국 호재와 함께 더불어서 낙폭과되면서 실적이 좋으면, 그러니까 실적이 호전될 것 같다라는 이제 가능성이 보이는 종목들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1년 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이 있고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은 좀 오래 보셨으면 좀 좋을 종목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OCI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죠. 저점 대비 한 40%에서 한 50% 가까이 올라갔는데, 이것도 그동안 1년 동안 한 78%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고,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만 분명히 이렇게 많이 올라가 분명히 기술적 정황으로 보면 요 정도면 이제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여러분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물론 조정받을 수 있지만 오늘 수급을 보면 조정을 그렇게 깊게 받을 것 같지가 않아요. 만약 하나케미칼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한 18,000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리고 조정을 받고 죽는 게 아니라 또다시 위쪽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분명히 시장은 강합니다. 그러니까 업종의 순환매들도 중요하지만 강했던 종목들을 낼름 팔아서 그거를 아깝게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이 이제 낙폭과대가 그동안 많이 있었던 종목들도 양호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현대위아라든지 이런 종목이 좋아 보이고, 이제 실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삼성증권, 뭐 앞으로 이제 인건비 감소 및 이제 자산 관리의 성장에 대한 이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LG 이노텍이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15%가 이제 증가가 되는 이제 LED 매출의 증가에 따른 이제 그런 이슈가 있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한 100%가 증가된다는 이슈가 있고, 이제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흑자전에 대한 가능성에 최근 바닥 대비 많이 반등을 줬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낙폭과대 종목들과 그다음에 실적 관련주들, 그리고 거기다 중국 모멘텀, 그다음에 이제 해외 유럽발 이런 모든 모멘텀을 종합해서 종목들을 공략해 보시면 아마 그렇게 재미없지 않는 시장은 아닐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유럽발도 그렇고 중국발도 그렇고 훈풍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빠르게 투심이 회복되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투심이 회복되니까 전체적인 낙폭 과대 종목군들 중에서도 전체적인 상승의 흐름조차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추세가 강하게 살아있는 주도주군도 강한 것은 물론입니다만은 거기에 더불어 낙폭이 과했던 종목군들조차 강한 시세적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장이 이어져 연속 상승에서 본다면 굉장히 화랑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주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 멘토님들 수익률도 월등하게 지금 개선이 되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멘토님들의 수익률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015년 3월 6일 금요일입니다.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셀트리온 홀홀 날았고요. 현재 74.4%의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위를 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정수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5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대우증권이 5.53%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7%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인데요. 예, 1위 자리를 굳혀오던 장대진 멘토의 한국주철관이 미끄러졌어요. 2위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이야, 막판 뒤집게 하셨는 것 같아요, 이분이. 자, 3위는 이정수 멘토의 RCD가 44.5%, 4위는 장대진 멘토의 안내비 33.5%, 5위는 또 장대진 멘토의 아나페스가 22.8%. 자, 1위는 이분이겠죠, 그러면. 예, 김선윤 멘토의 셀트리온이 74.4%입니다. 왕관 진짜 안 어울립니다. 자, 잠시 뒤에 얘기 나눠보고요. 예, 그래도 막판 뒤집기예요, 그죠? 예. 누적 수익률 베스트로는, 예상대로, 이정수 멘토가 171.1%로 1위고요. 굳히셨습니다, 그죠? 조민기 멘토님이 134.4%로 2위, 장대진 멘토가 108.6%로 3위로 마감이 됐습니다. 명예의 전당인데요. 유닛 테스트가 100%와 41.1%로 금메달, 손대상 멘토의 아모텍이 32.8%로 동메달입니다. 자, 이 명예의 전당은 변함이 없네요, 그죠? 자, 다른 분들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보시죠.
예, 오늘 또 모신 두 분의 활약상이 대단했던 막상막하 투맨쇼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들의 AS 또 상세하게 안 들어보고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두 분들은 또 이제 이어지는 프로그램에서도 출연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프로그램을 마감한다는 차원에서 그렇죠. 상세한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셀트리온을 제가 나오는 날만 딱 3주 연속 1등을 했어요. 네. 금요일만 이상하게 지난주 0.2% 차이로 1등을 했고 오늘 다시 이제 1등을 했습니다. 제가 이 방송 합류를 되게 늦게 했잖아요. 좀 처음부터 했으면은 시즌2 처음부터 했으면 아마 저도 이정수 멘토랑 각출해버리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예.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자, 이정수 멘토를 이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겼을 겁니다. 예. 확신합니다. 드려봤고. 자, 셀트리온 얘기를 해볼게요. 셀트리온은, 이거 처음에 추천했을 때 저 공격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방송국 전문가들 공격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다른 이제 온라인 방송하시는 분들, 셀트리온을 산 사람들한테 팔라. 이걸 뭐 사냐, 팔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틀렸던 거죠. 네, 잘 맞았습니다. 자, 제가 읽었던 포인트는 이겁니다. 재고 1조 넘게 쌓여도 필요 없다. 20조 시장에서 1조 쌓여봤자, 그거 몇다? 5%밖에 안 되는데, 10%, 20% 매출 차지할 건데, 전 세계에서. 최소한. 그 이상까지 갈 건데. 저는 재고가 3조는 쌓여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야 리스크다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봤다면 제가 좀 맞았죠. 그리고 배당까지. 사실 12월 중반부터 매수를 들어갔어요. 차트를 보자면요. 12월 중반부터 해서 제가 방송에서 계속 떠들었습니다. 완전 바닥도 이런 바닥도 없어요.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갔어요. 배당까지 받자. 배당부터 받자. 그래서 배당 받아서 지금 여기서 100주당 5주 증자까지 있습니다. 사실. 이 수익에. 그걸 아셔야 됩니다. 셀트리온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거의 2배가 넘어갔죠. 셀트리온 제약도 원래 같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냥 저는 사실 큰 종목을 좀 좋아하는 타입이라서 셀트리온 쪽으로 제가 치우쳤어요. 아마 제가 방송에 이것까지 같이 했으면은 1등이었겠죠. 뭐 종목이 같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갈 건 뻔히 알았지만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셀트리온이 있고요. 보세요. 셀트리온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딱 구성이 완성이 되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장된다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말도 못하죠. 날아가겠죠. 그럼 장외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사야 되냐?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죠? 공모를 받으시는 거 나중에 IPO를. 그런 흐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셀트리온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계속 매출, 제품을 찍어가지고 셀트리온 어디로 헬스케어로 갖다 퍼 나릅니다. 오창 공장에서 3월부터 겁나게 레미시만을 찍어내서 판매를 한단 말이죠. 화이자, 호스피라 인수했습니다. 호스피라 북미판권, 유럽판권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년에 몇십 % 이상 최소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빠졌던 건 뭡니까? 미국에서 판매 허가가 늦어진다는 거였지만 회의가 미뤄졌다는 거였지만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간다. 제가 셀트리온 이거 언제 파는지 보십시오. 제가 이걸 과연 언제 매도 사인을 내는지 보십시오. 안 팔 겁니다. 계속 가져갈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가보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2배 이상 먹고 나오려고 합니다. 꼭 기억 바라고. 두 번째, 삼천리 자전거 제가 좋아하는 개별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삼천리 자전거를 제가 잡았던 이슈 중에 하나는 프리미엄 자전거 시장에서 이제 봄이 왔다. 경춘, 봄이 왔다. 날씨가 따뜻하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 동아리 들어가는데 20만 원짜리 자전거 사가지고 창피해서 못 갑니다. 최소한 몇백만 원짜리는 끌고 가줘야 어깨 좀 핀다고요. 그래도 밀립니다. 가격대에서는. 우리나라 좀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전거 1분기, 2분기 실적을 보십시오. 봄이 왔을 때 꽃을 피는 자전거 시장. 뭐 헬멧도 그렇고요. 의자도 그렇고 가벼우면 무조건 좋잖아요. 티타늄으로 만든 자전거. 제가 강연회 때 가서 티타늄 관련 종목을 드릴 겁니다.
고령화 관련 수혜주입니다. 대박인데. 삼천리도 마찬가지로 티타늄 씁니다. 가벼우니까. 티타늄은요, 여러분,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인체에 알러지가 없는 게 티타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FDA에서 권고를 하는데 의학 그 제품들 같은 경우는요, 심장 박동기 같은 경우도 티타늄으로 다 만들어야 돼요. 버튼 하나까지도. 그게 안 되면 권고가 되었기 때문에 제품 허가가 안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티타늄 외의 제품들을 몸속에 넣었을 경우엔 엄청나게 심한 알러지 반응이 생기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항생제를 때려 박습니다. 몸에다가. 안 좋잖아요. 근데 티타늄은 그게 돼요. 인체 반응에 굉장히 아주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있다고요. 무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볍고 완벽한 금속. 왜 유명한 보석 브랜드가 티타늄, 그리고 금으로 만든 제품 가격이 왜 거의 똑같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삼천리 자전거에 티타늄 자전거 프리미엄 시장을 보고서 추천했다. 강력하게 홀딩 의견 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 다음 보니까 BS금융지주 좀 이게 잘 가다가 약간 조금 밀리고 좀 내려가고 있어요. 약간 좀 은행 시장이 좀 주춤한가요? 그건 아니에요. 중형 은행주 중에서 BS금융지주와 의회 BS금융지주가 영업이익률이 제일 좋은 따봉입니다. 지방권의 분양시장은 잘 아시겠지만 경기 서울 수도권 시장보다 훨씬 더 붐이 나죠?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로 인해서 매출 올라가는데 최근에 또 아시겠지만 대출 잔고가 굉장히 작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국내 대출 잔고가.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은행의 실적 향상. 순이자 마진의 향상.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됐기 때문에 또 은행주들의 순이자 마진이 좋아진다. 이득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런 포인트 보셔야 되죠.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대잖아요. 우리나라 금리 인하하나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올해는 성장성 부인할 수 없는 게 은행주긴 한데 저는 대형보다는 중형으로 봤다. 그래서 부산을 봤다. 일요일 날 부산에서 같이 좀 뵀으면 더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롯데하이마트 가죠. 자, 롯데하이마트가 오늘 4% 급등했습니다. 롯데하이마트를 말씀드린 이유, 낙폭과대라 산 게 아니에요. 제가 롯데하이마트 차트 보세요. 이렇게 빠진 종목을 이 자리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왜 이 자리에서 추천을 했을까요? 롯데하이마트 유진기업에서 하이마트 인수해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투자를 마치고 성장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바로 올해입니다. 올해. 그로 인해서 업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회사 자체의 성장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롯데하이마트 개별주죠. 마찬가지 개별주죠. 이 롯데하이마트가 연말까지 저는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대형주 가운데서 대형 개별주 가운데서 굉장히 재밌는 종목이 될 거예요.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주식 챔피언 방송 프로그램 광고가 좀 나가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회 때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G3BNT라는 종목,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꽤나 오랫동안 공개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이게 터져서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12월, 11월, 1월, 2월 서울 강연회 때도 계속 이거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다 공개해드렸고 자세하게 설명까지 드렸죠. 그리고 꼭 한번 조금 관심 있게 봐달라고까지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울 오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부산 대구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지금 후회하고 계시죠? 저 김선희 멘토가 얘기했는데 와 이거 어떻게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주가는 쉬지도 않고 가.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미치는 거죠 사람. 사람 미치는 겁니다. 저도 알아요. 잘 알아요. 근데 이건 또 어떤 소리 주냐. 안구건조. 약입니다. 근데 이 약은 2016년에 나와요. 기대감 때문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 기대감에 지금 올라가서 오늘은 11% 급등했는데 이거 팔아야죠 이제 좀 있으면. 좀 더 올라가면 팔아야죠. 근데 오늘 장 끝나고 또 공시가 나왔습니다. 제약펀드에서 80억 투자 왔습니다. 4,800원에. 와, 이거 악재라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악재 아니에요. 유중 따윈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회사 보고서 4,800원에 투자 들어간 겁니다. 80억을. 보십시오. 올라간다고요. 제가 강연회 때 가서
또 드릴 종목 제약 관련 이런 관련주입니다. 오셔야 돼요. 제가 올 1월부터 해서요. 지금 굉장히 운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다 가르쳐 드릴게요. 셀트리온도 12월부터 했고 1월 들어도 다른 종목도 지트리벤트 1월부터 날아가고 이번에 준비한 종목 정말 기업 방문 갔다 왔어요. 와 진짜 이렇게 따봉이라 말씀드립니다. 정말 최고. 모든 악재가 끝났다. 해소가 됐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듣고 가십시오. 지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저랑 가끔 이제 통화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종목 말씀 아직 안 드렸어요. 그래도 여러 개의 말씀들 그 중에 하나일 것도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오셔야 됩니다. 꼭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큰 수익을 가지고 좀 걸어가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해설해 주셨고요.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이 이게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는 게 이게 티타늄이에요. 네, 그렇죠. 예, 좋아요. 티타늄인데 네. 가볍고 굉장히. 네, 맞습니다. 김선임 멘토님 안경은 티타늄입니다. 저는 플라스틱입니다. 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이씨. 예, 안 속습니다. 야, 안경 한번 벗겨보려고 그랬는데. 자, 끝까지 속지 않습니다. 강연회 때 제가 벗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연회 때 벗으신답니다. 오십시오. 벗겠습니다. 예, 가셔서 안경 벗은 모습을 확인하십시오. 자, 이정수 멘토님. 네. 활약이 가장 눈부셨던 분입니다. 이분에서도 네. 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처음으로 서울경제TV에 와서 처음 출연한 다음에 1등 누적 수익률 171%라는 수익을 내렸는데 사실은 좀 안정적인 종목들로 위주를 해서 여러분한테 좀 수익을 좀 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제가 생방을 하고 있거든요. 장중 생방송에서는 이것 말고도 시그널 정보통신이라든지 정원 CS라든지 사실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가격들이 싸요.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코스닥 종목들은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물량이 좀 있어야 여러분들이 좀 건들 수가 있는데 그런 가벼운 종목들이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종목들은 장중에서만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말씀드렸던 여러분 잘 아시는 ICD라든지 시그네틱스라든지 그런 종목들 그다음에 주성엔진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가져왔던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졌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캠트로닉스라든지 RF텍이라든지 이렌텍이라든지 ELK라든지 다 그런 종목들이 100%, 200% 정말 올라갔는데 신기하게도 정말로 뻥 하나 안 치고 정말 다 저점에 잡았다는 얘기예요. 11월 7일, 10월 23일 움직이기 직전에 다 잡아내는데 그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직 강연에 저도 마찬가지 지금은 아니지만 22일 정도에서 잡힐 것 같아요. 아마 궁금하신 분들은 좀 그때 오시면은 그런 종목들을 좀 구경을 시켜드리거나 아니면 비법을 조금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자 종목 AS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ICD. 자 ICD는 사실 오늘 좀 단기적으로 분 차트가 고점에서 좀 무너졌어요. 이거 좀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한번. 자, 30분 차트에서 보면, 자, 어디가 무너졌죠? 9,340원이 무너졌죠. 사실 장중에서는 요거 9,340원이 이탈이 될 때 회원들한테는 절반을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반 매도 못했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일단 외국인들이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와 있고,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자, 한번 유언컴텍. 제가 유언컴텍을 여러분들 IT 부품주 얘기할 때 많이 말씀드리죠? 자, 이제 앞으로 시작하는 챔피언 프로그램을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초보적인 종목들을 드리느라 기술적인 분석들, 그러니까 자세한 분석들, 그러니까 선수적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못 드렸습니다. 아마 챔피언 방송에서는 선수적인 종목들, 그 다음에 급등하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물론 안전한 종목도 드리겠지만, 월화수목 금으로 출연하기 때문에 종목들을 더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종목들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자 먼저 분 차트를 좀 설명해 드리면 자 유언컴텍 같은 경우가 여기서 조정을 보면 자 조정을 받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올라갔죠. 이 유언컴텍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10월이 아니구나. 10월 맞네. 자 10월 29일 30일 이쪽 타이밍적으로 잡아드린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에서 한 80% 올라갔을 때에서 절반을 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CD라든지 파트론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 강세에 있는 종목들은 그냥 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ICD도 유언컴텍처럼 똑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ICD를 팔지 못하는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팔려고 노력하지 못하고, 팔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길게 가져가는 쪽으로는 10,000원을 일단 넘어가는 쪽으로 봅니다. 근데 오늘 만약에 단기적으로 매도 타임을 잡았다면 조정을 받을 시 다시 노려보거나 아니면 좋은 종목들로 파신 종목은 교체하시는 게 낫다. 근데 못 파신 분은 어떻게 한다? 보유하셔도 유언컴택처럼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움직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움직이려면 메디포스트 같은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런 기술적 분석적인 얘기도 여러분들 많이 말씀을 안 드렸었죠. 자, 이렇게 여기 보면은 메디포스트 보면은 25일 날에 보면 장대 음봉이 나온 다음에 장대 음봉이 나오면 죽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장대 양봉으로 말았다는 얘기는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일선이 이탈되면서 장대 음봉으로 죽으면은 꺾이지만 이런 식으로 말아버리면 올라가는 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RCD도 올라가려면 내일이든 모레든 그런 장대 양봉으로 말아버리는 모습이 나오면 계속 가져가도 됩니다. 그런데 조정을 받으면 조정을 받고 죽는 게 아니라 뭐처럼 간다? 네, 유언컴택처럼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유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 RCD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파트론하고 유언컴택하고 RCD를 가지고 최근에 회원들한테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이거는 뭐 주도 주격에 있는 종목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쪽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자, 다음으로 자, 한국전자인증. 사실 이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 이거는 장중에서는 전자인증하고 정보인증을 같이 드렸어요. 자, 정보인증을 같이 드렸는데 정보인증은 이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한국정보인증은 이것도 어디서 잡아드렸냐면은 25일 날 잡아드린 거예요. 여기서 잡아드렸는데 벌써 이게 30%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장중에서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참 아쉽게도 이게 이름 하나가 틀려가지고 자, 그렇다고 해서 전자인증이 죽는 게 아니라 이것도 보유가 됩니다. 근데 좀 지루하시면 지금 사실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루하시면 좀 교체하시면 되고 보유하셔도 나쁘지가 않다. 그러니까 손절선만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LG전자인데, 자, 업종의 대표들이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LG전자도 수급이 지금 좋지는 않지만 이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수 있는 그때부터 바닥치고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유 의견을 드리고요. 자, 한라 건설주들이 지금 다른 종목들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 한라 같은 경우는 지금 눌림목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보유가 계속 가능하시고 건설주들은 다른 애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아직 한라는 순환매적으로는 양호합니다. 수급도 나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손절 가격 5,900원 잘 지키시고 이거는 조금 길게 보셔도 될 종목인 것 같아요. 자, 대우증권. 자,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네, 현대증권, HMC투자증권, SK증권, 뭐 삼성 오늘 이제 삼성증권을 이제 추천했는데 장중에서 자, 이런 증권주 중에서 이제 대우증권을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추천해드렸던 이유는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올라갔다고 여기서 팔기를 바쁘시는데 파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갖고 있어야 되고 조정받으면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분들 보유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종목 AS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활약성이 대단하신 두 분이라 종목 AS도 굉장히 꼼꼼하면서도 디테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서요. 프로그램 이제 개편인데 이렇게 아쉽게 인쇄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더욱더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